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위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절이입니다. 저는 2019년 픽답형 4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5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해당 법령은 규정 변경으로 문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강간미개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를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띠장 간격은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당연한 거겠죠. 자, 이어서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몇 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는 몇 미터 이하로 바꿔. 자, 이거는 비계기둥의 띠장 방향은 1.85m 이하이고요. 자, 장선에 대한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되는 지점에, 자, 이거는 31m가 됩니다. 31m가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몇 개의 간간으로 묶어 세울 것. 자, 이거는 2개의 간간으로 묶어 세울 것. 그 마지막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굴착 작업 시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구분할 때 외적, 외부의 원인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을 3가지만 작성하시오. 자, 해당 문제 자주 나오죠? 자, 별표 2개 바로 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두 번째,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세 번째, 사면 범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네 번째,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늦게. 다섯 번째,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여섯 번째,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입니다. 암기법은 절공사 토지지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무제운동 추진 3기둥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무제운동 자주 나오네요. 이것도 역시나 별표 2개. 자,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경영의 자세. 두 번째,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세 번째, 직장의 자주 안전활동의 활성화. 이렇게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되어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구조물 5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이거는 별표 3개입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두 번째,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세 번째,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네 번째, 연면적장 철골량이 50kg 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다섯 번째, 기둥이 타입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마지막 6번째,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입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해당 사업장의 빈도율, 즉 도수율, 강도율, 연천일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연 근무일수 270일, 자, 근무자 수 500명, 그리고 하루의 근무에 대한 시간은 9시간, 그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는 600일, 그 요양 재해자 수는 15명, 그 재해 건수는 12건이랍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도수를 보죠. 도수율은 근로 총 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겠죠. 그럼 바로 풀어보시죠. 우리가 500명이죠. 그러니까 500 곱하기 9시간 근무 곱하기 9, 그 연 근무일수 270일 하고 우리가 도수율은 재 건수가 들어가죠. 당연하죠. 재 건수 12. 500 곱하기 9 곱하기 270분의 12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푸시면은 9.88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강도를 보시죠. 강도율도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로 총시간수분의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 즉 1000이 되겠죠. 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500 곱하기 9 곱하기 270 똑같게 들어가겠죠. 그 분의 근로손실수 적혔죠. 600일. 그 500 곱하기 9 곱하기 270분의 600, 그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그 푸시면은 0.49가 나오고요. 자, 그럼 연천일률 보시죠. 연천일률은 원래 나오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연천일률 제가 설명하면 드리면 이게 원래 2011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희한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24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연천일률. 연평균 근로자 수 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연천일률은 자, 연평균 근로자 수 500명이죠.
500분의 연간 지혜자 수 나와 있죠. 15. 그렇기 때문에 500분의 15 곱하기 1000이 됩니다. 즉 10의 3승. 그러면 푸시면은 3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연천연유는 안 나와야 하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민원을 넣어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연천연유 공부는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술, 강도, 연천연유 다 마찬가지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단위가 없다. 단위 쓰시면 안 됩니다. 혹시 9.88%, 0.49%, 혹시 30% 이렇게 작성하시면 틀린다고 채점이 됩니다. 단위가 있는 문제가 있고 단위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 작업을 할 때에 사업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만 작성하시오 라왔습니다. 역시나 해당 내용도 자주 나오네요. 별표 1개. 자, 첫 번째.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것. 당연한 거겠죠. 관리감독자가 없이 지휘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사람이 없겠죠. 자, 두 번째.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할 것.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서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자, 이 말은 뭐냐면 해당 작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립 해체할 때 위험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을 한다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그냥 안전 표지판 즉 A형 안전 간판을 설치하라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비, 눈 그 밖에 기상 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 당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하고 눈이 오면 결국에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우면 위험하거든요. 이게 정말 사람이 넘어질 때는 순식간입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작업 발판을 두고 가다가 아니면 조립 해체가 된 기둥이나 아니면 비계 파이프를 두고 가다가 진짜 순간적으로 확 넘어지거든요. 그 넘어지는 순간 결국에 무거운 걸 두고 있기 때문에 다치는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업을 중시키 맞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할 때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당연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보통 비계 쪽에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추락에 대한 사고 위험이 제일 많겠죠. 이게 결국엔 떨어짐 사고인데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선행돼야 하는 게 안전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선행돼야 할 조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죠. 안전대 말고도 현장 상황과 여건에 맞춰 가지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라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근로자를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재료 기계구를 올리고 내릴 때 이게 뭔가 좀 높이가 별로 안 높다고 하면 그냥 소위 공구를 던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던지다 보면은 그거를 받다가 괜히 다른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하여금 해서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좀 귀찮겠지만 그걸 사용하도록 안전관리자가 계속 지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 종류를 3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위촉, 즉 선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근로자 대표가 따로 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은 즉 선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그게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여기는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뭐 있을까요?
뭐 안전보건협회도 있을 거고요. 그게 뭔가 이제 안전사항에 대해서,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뭔가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협회 및 단체에서 거기서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역시나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기, 기계, 기구 또는 전로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 시 감전 방지 대책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자, 해당 내용 작업형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당 내용은 별표 3개 드립니다. 왜?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거. 당연한 거죠. 또 그 2번.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확보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닫기를 설치할 것.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자, 그래서 보시면 신기할 겁니다. 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까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암기법은 충충충 가에는입니다. 이게 충충충충 가에는 외우시면 여기에 말을 맞춰 넣으면, 조사를 맞춰 넣으면 뒤에 내용이 자동적으로 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충전부가, 충전부에, 충전부는 그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당 내용을 뒤에다가 맞춰 넣으시다 보면은 이걸 암기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제가 수험생 때 이렇게 암기했던 생각이 나서 이 암기법을 넣어놨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자, 당연한 거겠죠.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은 이런 구역은 보통 울타리가 쳐져 있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통 뭐 앞에 뭐 자물쇠로 잠근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근로자인 사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을 강화한다. 요 말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전주의 철탑이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자,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전주위랑 철탑위를 자주 올라갑니까? 이거 일반인은 올라갈 엄두가 안 나죠. 이거는 결국에 이쪽 해당 종사 근무자 아니고서는 전주위 올라갈 일 없고 철탑위 올라갈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극한직업 보시면 철탑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진짜 보면 끔찍합니다. 저는 그 올라가면은 뭐 올라가지도 솔직히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운 현장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관계 근로자 아는 사람이 절대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고 접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전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 작업형 출제됩니다.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주 재미난 암기법을 설명해 드리죠. 일단 먼저 우선 암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기법.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신고입니다. 그럼 여기 맞춰서 해보죠. 자,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연삭기 및 연마기, 산업용 로봇, 파쇄기 혹은 분쇄기, 컨베이어, 공작기계, 식품 가공용 기계, 혼합기, 인쇄기, 고정용 목재용 기구. 자, 보시면은 자연산, 팝콘, 공식, 신에 대해서는 신은 말을 맞춰놓다고 넣은 거고요. 그냥 혼인고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25년도에 출제된 문제들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로의 내용이 없습니다. 자, 가로의 내용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보시면 해당 가로의 내용이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25년부터 해당 가로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공작기계, 식품용 가공기계, 고정용 목재용 가공용 기계는 해당 가로의 내용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해당 가로의 내용에 의해서 나왔던 문제가 한 문제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예전에 집필할 때 안 넣었었는데 25년도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26년도 교재부터는 가로의 내용을 넣어서 집필을 하였으니 해당 가로의 내용 꼭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모두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오면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잘 맞춰야겠죠. 자, 첫 번째. 전반 전담 파괴. 흙 전체가 모두 전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맞네요. 자, 두 번째. 국부 전담 파괴. 주로
굳은 사질토, 점토 집안에서 발생한다. 이거 틀렸네요. 주로 굳은이 아니고 주로 느슨한이 되겠죠. 그럼 2번은 틀린 거고요. 세 번째, 펀칭 전단 파괴. 기초의 폭에 비해서 근육 깊이가 작을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작을 때가 아니고 클 때가 되겠죠. 네 번째, 전반 전단 파괴. 주로 느슨한 사질토, 점토 집안에서 발생한다. 이것도 역시나 틀렸네요. 주로 굳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만 되는 거고요. 아마 이 문제 2019년 푸신 분들이 이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모두 고르시오를 하면 최소 2개라는 느낌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1, 2, 1, 3, 1, 4 이런 답안이 아마 많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답은 하나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전반 전단 파괴는 흙 전체가 모두 전단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는 거고요.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국부 전단 파괴.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느슨한입니다. 느슨한 사질토 및 점토 집안에서 발생. 세 번째, 펀칭 전단 파괴. 기초의 폭에 비하여 근육 깊이가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네 번째, 전반 전단 파괴. 이것도 역시나 주로 굳은입니다. 굳은 사질토 및 점토 집안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기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작업계획이 포함되어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나 자주 나오죠. 별표 2개. 자, 첫 번째. 사용하는 차량기의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자, 두 번째, 차량기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세 번째, 차량기 건설기계의 작업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현직 가시면은 이 내용 자주 접할 겁니다. 왜? 현직 가면은 매번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입니다. 저도 역시나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현직 가시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집안의 종류, 모래 나왔습니다. 굴착면의 기울기는 몇 대 몇인가? 자, 모래는 1대 1.8입니다. 자, 두 번째, 연암 및 풍암은 굴착면의 기울기가 몇인가? 이거는 1대 1.0. 세 번째, 경암의 굴착면의 기울기 몇인가? 이거는 1대 0.5. 그 마지막 그 밖의 흙에 대한 굴착면의 기울기는 1대 1.2가 됩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전 법령으로 잘못 암기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바뀐 기울기에 대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굴착 공샷 시 히빙 현상의 발생 원인을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히빙 현상의 발생 원인. 자, 첫 번째, 흙막이 내외부 흙에 중량차가 있을 때 그러면 부풀어 오르는 거겠죠. 그 두 번째, 연약한 점토 집안일 때 역시나 부풀어 오릅니다. 그 세 번째, 흙막이 벽의 근육 깊이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흙막이 벽의 근육 깊이를 깊이 파야 하는데 그게 부족할 때는 결국에는 히빙 현상, 부풀어 오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히빙과 비슷하게 보일링이 있습니다. 보일링 현상과 히빙 현상의 차이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19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